그런 새끼들 때문에 전 다시는 이제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멘탈이 한 일주일 정도 좀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되게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고 좋지 않은 일이어가지고 뭔가 힘든 일을 얘기한다는 게 처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같은 피해자가 절대 생기면 안 될 것 같다. 이거는 사람들이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번에 파리에 다녀왔어요. 10일 정도 머물렀는데 파리 3일, 니스 3일, 파리 3일 그런 일정이었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유럽 여행을 가는 거다 보니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군데를 가고 싶었고 좀 다양한 숙소와 다양한 위치를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숙소를 좀 많이 이동을 했거든요. 너무 후회가 돼요. 그렇게 숙소를 옮긴 거 자체가 일단 너무 후회가 되고 모든 것이 일단 네 다시 얘기하니까 또 답답하네요. 호텔이랑 왔다 갔다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기도 하고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 옥수수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런 유럽 감성을. 이제 사건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파리에 있는 동안에 가장 비싸게 주고 예약을 한 곳이었어요. 아파트라고 했고 호스트님이 사는 곳을 잠시 빌려주는 곳이라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묵었던 곳은 3층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면 이제 거기서 키를 열어야 집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딱 그 집을 들어가서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 되게 느낌이 쎄한 거예요. 정말 내가 파리에서 본 숙소 중에 가장 넓고 좋았는데 그냥 좀 쎄하고 무섭더라고요. 느낌이 별로였어요. 사람 모형의 골동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누가 자꾸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카메라가 있을 것 같고 괜히 막 그래서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친구한테 야 카메라 있는지 한번 봐볼래? 이러면서 한 번씩 이렇게 쓱 쳐다보고 그리고 그 얼굴 모형을 제가 다 뒤로 돌려놨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에 친구 깨워가지고 화장실을 같이 가달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 집이 되게 무섭다고 느끼면서 이제 잠이 들었죠. 첫날 밤은 그냥 그렇게 잘 보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는 날이어가지고 바보처럼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재밌게 디즈니랜드에서 놀고 있었어요. 8, 9시까지 놀고 집으로 들어왔을 때 한 10시 반 정도 됐고 들어왔는데 파리는 원래 그런가? 이 형광등? 전등이 없고 다 이렇게 조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집 자체가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리고 위치도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되게 한적하고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되게 조용한 동네였어요. 제가 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이고 깨끗한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짐 정리 같은 것도 진짜 매일매일 항상 하는 편이에요. 짐을 정리를 하려고 이제 캐리어 앞에 딱 앉았는데 근데 캐리어 짐이 진짜 교묘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위치가. 근데 내가 이럴 애가 아니거든. 내가 양말을 이렇게 흐집어낼 애가 아니거든. 근데 양말이 제각각으로 있고 그리고 캐리어 바닥에 지퍼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그 지퍼를 열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퍼가 거짓말 안 치고 반 이상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해집니다. 제가 파리에서 샤넬 매장에 가가지고 샤넬 선글라스를 하나 샀어요. 그 언박싱을 니스에서 했을 거예요. 친구랑 이제 내일 뭐 입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 내일 샤넬 산 거 선글라스 쓸래. 아싸 이러고 여기 샤넬 그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스는 안에 있고 박스 딱 열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 내 선글라스 어딨지? 어딨어?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아, 내가 샤넬 안경 둔 곳에 뒀나? 왜냐면 제가 샤넬 안경을 한국에서 갖고 왔거든요. 아, 거기 있나 보다. 그 샤넬 선글라스를 열었을 때는 케이스마저 없었는데 샤넬 안경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 안에 있겠지. 샤넬 안경을 딱 열었어요. 안경이 없는 거야. 진짜 나 바본가 봐. 그때까지도 상상도 못했어요. 내가 진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내가 깜빡하고 한국에서 두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캐리어를 뒤졌어요. 근데 갑자기 나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끼쳐.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잠깐만, 내 샤넬백 어딨지? 어머, 꿀떡이 똥 쌌어. 어머, 잠깐만요. 어머. 내 샤넬백 어딨지? 잠깐만. 근데 거짓말처럼 샤넬만 없는 거예요. No Chanel here. No Chanel. No. 샤넬만 다 도난을 당했습니다. What the fuck? 아니 최근까지도 그 충격이 되게 가시질 않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샤넬만 쏙쏙쏙 뽑아서 이렇게 도난을 당할 수가 있죠? 근데요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한 건요, 일단 첫 번째, 도둑이 들어온 흔적이 없어요. 거기가 3층인데요 굉장히 높았어요. 외벽을 타고 들어올 수가 일단 없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창문을 부수거나 창문이 열려있거나 현관문을 부수거나 도둑이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창문 3번씩 잠근 거 확인하고 대문도 3번씩 확인했어요. 근데 샤넬만 없어졌네요. 뭐 증거가 없어서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너무 황당하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호스트한테 연락을 했죠. 지금 당장 와달라. 도난을 당했다. 그래서 오셨어요, 호스트가. 근데 그 호스트분이 2분을 데리고 왔는데 한 분은 그 호스트 남편분, 그리고 한 분은 이 건물 관리인, 이렇게 3분이 오신 거예요. 오셨을 때 제가 진짜 무릎 꿇고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빌었거든요. 여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부탁한다. 근데 자꾸 누구랑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호스트가 아니라 호스트 직원이었던 거예요. 예약을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처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호스트인 줄 알았고 직원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럼 호스트는 어디 있냐? 호스트가 직접 오셔야 될 것 같다. 근데 호스트분은 지방에 계시대요. 이 열쇠를 누가 갖고 있냐? 그 직원분이랑 저희밖에 그 열쇠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말로는 공동현관문 열쇠가 없어서 그분은 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대요. 공동현관문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키를 찍고 들어가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이 집에 못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설마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정말 기분이 나빴던 건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저희한테 너희가 문을 똑바로 잠그지 않은 거 아니냐. 근데 저희는 계속 말했거든요. 중요한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키를 잃어버린 적이 단 1초도 없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문을 똑바로 잠갔냐고, 어떻게 잠갔는지 해보라고 막 약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무서웠어요. 혹시라도 뭐 싸우거나 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면 좀 무서운 상황이었거든요. 저 그 뒤에 건장한 남자분도 이렇게 버티고 계시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서 더 말을 하지 못하고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나?
경찰서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서 정말 화가 났던 게 이제 경찰서를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 순간 그 남편분이 제 친구 손을 딱 치면서 너희는 내려가. 계단으로 내려가. 이러는 거예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뭐지? 더 수상해. 더 이상해. 근데 이제 저희는 또 힘도 없고 하니까 걸어 내려왔어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이 호스트가 끝까지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굿럭 이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이 저희를 경찰서에 데려다 주셨어요. 저만 이해가 안 가나요? 진짜 울면서 빌었어요.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여기서도 열받아. 너를 도와줄 길이 없고 너무 복잡하고 CCTV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근데 증거는 당연히 없겠죠. 그거를 도와달라고 경찰서에 간 건데 너가 증거를 찾아서 오거나 제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호스트 측은 너가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나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가 예약한 그 어플 회사와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 뒤로 이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제가 체크아웃을 한 뒤로 그 호스트와는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제 생각은요. 만약에 도둑이었더라면 저의 모든 물건을 훔쳐가지 않았을까요? 다른 명품들도 되게 많았어요. 뭐 셀린느, 발렌시아가, 아크네, 그리고 카메라도 있었고요. 핸드폰도 있었고요. 아이패드도 있었어요. 그것도 신형으로. 돈 될 만한 물건을 모두 다 가져갔을 텐데 왜 샤넬만 없어졌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플 회사에 이제 말을 했죠. 이런 일이 있었고 난 더 이상 이 숙소에 머물 수 없고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환불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도둑이 든 것도 아니고 이 숙소에서 딱 그것만 없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 근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결론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파리 다녀온 지 한 3, 4주 정도 됐어요. 그동안 그 어플 회사랑 정말 수없이 제가 연락을 하고 했지만 일단 첫 번째 피드백이 굉장히 느리고요. 만약에 외국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통화를 하게 되면 국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아마 제가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문자가 날려왔거든요. 로밍 요금 96분 사용한 거. 외국계 회사여서요. 외국인이랑 통화를 해야 돼요. 나, 외국인, 그리고 중간에 한국어 통역사 이렇게 셋이서 통화를 하는데 정말 소통이 불가해요. 실질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해도 거기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없더라고요. 환불 처리는 해줬어요. 처음에는 이틀만 환불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왜 이틀을 환불을 해주냐. 지금 내 여행도 모든 게 다 망치고 다른 호텔까지 이동하고 또 숙소비를 결제를 했잖아요. 한국 와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하루치를 더 환불을 해주셨는데 숙박비 자체는 환불을 해주셨는데 그 어플이 떼어가는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랑 세금 이거는 환불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겪었던 일들, 증거, 자료, 경찰서 가서 신고한 거, 신고 접수증, 그리고 실제로 그 물품을 파리에 갖고 왔는지 그 날짜와 시간, 사진, 창문이나 문, 도둑이 든 흔적이 없다는 것도 다 사진이랑 영상도 싹 다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메일이 왔어요. 50만 원 보상해주겠다고. 저는 이 금액이 작아서 화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때 보상을 받지 못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고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거를 훔쳐가려고 작정한 사람이 훔쳐간 거를. 제가 소름 끼치는 거 말해드릴까요? 거기에 있는 내내 소름이 돋아갖고 닭살이 돋았는데 근데 그 친구 ST거든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애여가지고 감정에 휩쓸리거나 뭐 귀신이 있는 걸 믿는다거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자기도 너무 무서웠대요. 사실은. 내가 너무 무서워하고 울먹거리고 힘들어하니까 말을 안 하고 친구가 참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도 계속 소름 끼치고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았대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지내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처음 들어봐요. 그 집을 나오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결론은요. 일단 여행자 보험 꼭 드세요. 여행자 보험 꼭 드시고요. 보안이 철저하고 CCTV가 굉장히 많은 그런 호텔 추천드리고요. 전 다시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증거를 확보를 많이 해놓으세요. 잃어버린 물품 사진, 내가 그거를 그곳에 갖고 왔다는 그 증거. 그리고 경찰서 가서도 신고를 안 해주려고 하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번역기 들고 찾아가서 계속 도와달라 부탁하시고 증거를 남겨놓으세요. 그 신고증이라도. 그리고 그 어플에는 빠르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 숙소 환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소매치기라도 당했으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믿고 예약한 그 곳에서 그런 일이 생기냐고요, 저한테.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거.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제가 보낸 그런 증거물도 확인을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주신다고 하고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게. 제가 다 언박싱을 했던 가방이에요. 그 클래식 라지 있잖아요. 그거 지금 사려면은 거의 1,500만 원이 시작이던데, 라지를 사려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언박싱한 그 왓츠 인 마이 백, 그 백팩 있잖아요. 그 샤넬 백팩. 그것도 훔쳐가고, 샤넬 안경도 훔쳐가고, 선글라스도 훔쳐가고. 너무 괘씸하지 않아요? 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진짜 저 돈 많지도 않고 일시불로 끄는 것도 아니고 진짜 열심히 모아가지고 산 거예요. 제 피땀 눈물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도 됐고, 내가 열심히 살았던 증거도 됐고. 진짜 갑자기 생각하니까 열받네. 그리고 너무 속상했던 게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내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건 또 약간 좀 다른 얘기인데, 택스프리 하러 공항에 갔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한숨을 막 푹푹 내쉬면서 막 종이를 막 앞으로 봤다 뒤로 봤다 막 그러면서, 저기서 작성하고 왔냐 양식.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막 한국말로 아니 왜 이렇게 불친절한 거지? 진짜 우리가 뭘 잘못했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러면서 소리를, 공항에서. 나 진짜 경악했죠.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야? 진짜. 물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해주셨던 프랑스 분들도 계셨어요. 자기 일인 것처럼 챙겨주고 도와주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분들도 있었고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더라. 내가 왜 어떤 놈인지 년인지 그런 새끼들 때문에 첫 유럽 여행을 이렇게 망쳐야 하며 이렇게 울고 있어야 하고. 그래도 영상을 끝까지 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기운을 내서 찍으려고 이제 이강인 유니폼을 사려고 이제 매장에 들어갔다가, 매장에 가서 찍고 있는데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는데, 그걸 또 친구가 또 찍고 있어요. 진짜 짜증나.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친구가 꼭 알아야 된다면, 사람이.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당하면 안 된다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대한민국이 최고구나.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은 살기 좋은 나라예요. 진짜 애국심이 가슴을 뚫고 나왔어요, 저는 이번 일로.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와 같은 피해자가 꼭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잘 전달되길 바라고 그만 말할게요. 여기까지. 내 샤넬 진짜 열받아. 왜 남의 물건을 훔쳐가?
씨, 나쁜 집. 내가 다시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언박싱하는 날이 오길 바래. 그러면 꼭 축하해줘. 내 인생에 파리를 또 갈 일이 있을까 싶어요.